10월 달에 UAW 파업 전과 이후가 완전 다릅니다. 상황이. GM에서 LG 엔솔에다가 9월 달만 해도 물량을 있는 대로 다 달라 그랬다가 10월 달에 그 UAW 파업 이후부터는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계속 안 좋은 식의 여론을 펼쳤고,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환 영업부장을 합니다. 2차전지 모두 다 좋다고 그러질 않고요. 안 좋다 들어온 사람이 더 많죠.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이제 증권사에서도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홀드 의견이거나 매도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양극재 기업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커버가 지금 이제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를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일부 또 홀드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전지 종목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좀 기대보다 안 나올 걸 그럴 경우는 주가도 이제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모멘텀이 좀 있거나 아직 살아 있거나 이제 새롭게 또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은 아직 실적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그게 이제 기대감에 반영되는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모두 같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가 그거거든요. 제가 PPT를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주가 흐름을 비교 차트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왼쪽이 양극재 기업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챔, 그리고 코스모흰소재, LNF 4개 기업을 비교해 왔고요. 그러니까 2022년부터 대체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챔, 코스모흰소재를 보면은 2022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다 급하게 올랐다가 그 이후 조정을 받고 지금 대략 쓰리바닥을 만들고 있고요. 코스모흰소재는 쌍바닥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LNF는 22년도에 못 올랐어요. 못 올랐다가 2023년도에 이제 2차전지 올라갈 때 같이 좀 일부 올랐다가 여기 교환사채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떨어졌고, 똑같이 실적이 이제 리튬 가격 폭락하면서부터 이제 그 실적이 안 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이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LNF도 쓰리바닥 맞는 상황이라서 양극재 4사 중에서는 코스모흰소재가 가장 지금 주가 흐름이 제일 견조합니다. 실제로 가장 덜 빠지고 제일 많이 올랐는데 덜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여전히 이번 지난해 4분기도 그렇고 올해 이제 1분기도 영업이 적자 아니고 잘 나오는 상황이 컨센 상황에 나왔고요. 그래 올해 이제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양극재 가격이 올라갈수록 매출폭과 판가의 상승폭은 가장 코스모흰소재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단결재 양극재 위주로 판매 제품들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양극재 기업들이 부진할 때 이제 엔캠이라든가 덕산테코피아, 솔브레홀딩스, 이제 동아기업들 이런 정액 기업들은 오히려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고요. 동아기업은 좀 미리 올랐습니다. 지난해 이제 다른 양극재 기업들이 조정 받을 때 좀 먼저 좀 급하게 올라갔었고, 지금 이게 액면 분할의 가격이 다른데 거의 2배 가량 먼저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액면 분할 이후에 전부터 빠져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더 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지금 아마 이게 19,000원대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엔캠도 상장 이후에 2년 동안 계속 바닥 기다가 이제 올해 1월달에 이제 연초에 FEOC 규정과 AMPC 규정, IRA법에 의해서 FEOC 규정과 AMPC 수혜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전액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전액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대장주로는 엔케임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간 게 솔브레홀딩스가 이제 삼성 SDI 쪽으로 사실상 독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올라갔었고, 결국에는 캐파가 제일 큰 손실로 올라갔습니다. 엔캠, 솔브레홀딩스가 이제 향후에 이제 시마토까지 구축하는 게 회사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북미의 캐파가 있는 공장이 있는 게 먼저 움직인 거예요. 현재 엔캠이랑 솔브레홀딩스가 북미에 이제 캐파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고, 캐파 수준 컸는데 거기에 이제 다크호스로 등장한 게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가 본업은 이제 반도체 소재랑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데, 덕산테코피아가 전액 첨가제 사업을 이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양산이 들어가고, 미국 자회사 덕산일렉트라 쪽에 전액 첨가제를 납품하고 덕산일렉트라는 이제 전액을 생산하는 건데, 현재 기존의 계획이 6만 톤이었는데
그 300억 정도 200억인가 300억 정도 더 추가를 하면은 8개월 안에 6만 톤 추가 더 증설한다 그래서 이제 12만 톤까지는 이제 가시화가 됐고요. 홈페이지 상에는 20만 톤까지 얘기 있는데 아직 20만 톤까지 얘기하기에는 그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게 아니니까 일단 12만 톤까지 캐파를 본다 그러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보다 지금 공식적인 캐파는 더 높습니다. 솔브레인이 뭐 또 올라갈 수도 더 많은 그 캐파가 향은 더 높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회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IR을 안 해가지고 홍보가 잘 안 된 상황이고요. 일단 그러면 덕산테코피아가 12만 톤 캐파 지금 북미 쪽에서 구축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현재 10만 톤인데 플러스 알파 있을 것 같고요. 그 NKB 아마 25년까지가 대략 48만 톤 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4만 톤까지도 간다 그래서 캐파 기준으로는 NKB 탑핑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타방송에서 이제 최근에 이거 그 39만 원 고점 이제 그 가는 과정에서는 좀 조심하고 매도해야 된다라고 의견 드렸던 거고 지금 오늘 장중에 26만 원 뭐 깨졌다가 26만 원대에 끝났는데 그 정도 가격에서는 좀 일부 좀 접근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제 엔캔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500 물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500 물량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막 덤벼드는 것보다는 500 물량이 나올 때, 그럼 조정이 나올 테니까 그럴 때 좀 먹어가시면 괜찮겠다라는 거고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올라서 조정이 좀 나왔는데 최근에 좀 낙폭이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일단 버티시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거래가 없이 너무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매수세가 지금 부족하고 약간 손절 물량도 나오는 것 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냥 좀 버티는 정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탑픽은 그러니까 엔캠이랑 뭐 덕산테코피아, 뭐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쪽에서 보시고요. 양극재 기업도 조정 받을 최근에 동박이 좀 괜찮았습니다. SKC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게 전고체 배터리까지 연관되면서 같이 올랐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게 그 사모펀드 쪽에서 이게 대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그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그 1분기 때는 양극재 기업들 못 올라가도 동박 쪽에서 좀 이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고려에는 호발주라서 아직 그렇게 움직임이 없고 배터리 셀 기업들은 하염없이 빠졌죠. 배터리 가격들 많이 빠지고 수주 줄어들고 실적 안 나오다 빠졌는데 최근에 이쪽도 지금 SDI가 가장 먼저 이제 정호체 배터리 이슈 받으면서 쓰리바닥 잡고서 이제 고개 들고 있고 SK 이노도 계속 저점 실패하다가 다시 저점 잡으려고 그러니까 SK온 포함한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저점 잡으려고 시도를 하는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LG 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10월달에 UAW 파업 전과 이후가 완전 다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GM에서 LG 엔솔에다가 9월달만 해도 물량을 있는 대로 다 달라 그랬다가 10월달에 그 UAW 파업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파업을 하니까 회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계속 안 좋은 식의 얘기를 좀 회사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여론을 펼쳤고 실제로 엔솔한테도 슬롯다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투자 지연에 대한 투자 연기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좀 태도가 좀 돌변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난해 10월 이후로부터 주가에 반영됐는데 문제는 이제 그 10월달 자체가 이미 시장 자체가 8월, 9월, 10월달 그리고 11월 초까지 빠졌잖아요. 공매도 금지되기 전까지. 그게 이제 역대급 하락이었거든요. 그 이제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지수 하락이어서 4개월 연속 하락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장에 빠진 상황에서 이제 그러한 게 파괴됐기 때문에 주가 다 빠진 상황에서는 이제 거기서는 그걸 알았다 해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엔솔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 그 전에는 한 5배 정도 2022년 대비 5배 정도 성장을 기대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2~3배 정도 이 정도로 좀 눈높이를 좀 낮춰야겠지만은 올해 보다도 어쨌든 내년에는 성장은 분명히 급성장을 한다. 배터리 셀 기업들 다 마찬가지다고 하면 올해보다 내년으로 더 좋을 흐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좀 다른 거는 이제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도 하지만은 결국엔 리튬 이제 광물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NLab이라는 양극재 기업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면서 그 양극재까지도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리튬, 양극재 그리고 이제 배터리까지 요거를 수직 계열을 한 거는 유일해요. 그래서 좀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 주가 흐름이 다르게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아까 금양, 뭐 이거는 이제 강원 에너지 이제 일부 넣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7월까지 그 7월달 말에 이제 고점 찍고서 대체로 조정 받는데
보면은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는 저점 대비해서는 특히 에코프로는 저점 대비해서는 여전히 뭐 6배로 오른 상황이지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2토막 그 정도 났죠. 반토막 이상 냈으니까. 홀딩스도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40% 이상 빠졌는데 대체로 약간 그 쓰레 바닥 구간이에요. 양극재랑 비슷한데 리튬 가격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반등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아랫단에 있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이. 그리고 리튬이 최근에 뭐 연초 대비해서 탄산지수 기준으로 한 26% 올랐지만은 지난해 10월달 대비해서도 반토막이고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더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은 이런 게 또 올라가야 될 것이고, 금양은 최근에 그 또 쌍바닥 잡고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도 좀 올랐죠. 오늘 이제 5월 8일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4% 이상 빠졌다가 상승 마감했거든요. 이제 해외 IR 한다는 이슈가 어제부터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다르고, 강원에너지는 리튬 종목들 막 오를 때 이게 한번 인가공 관련 업체들 한번 크게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기업들 그래서 한번 움직였고, 나중에 그 이후로는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구체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랑 에코앤 드림이 이제 국내에서는 상장된 기업들인데, 에코프로 머티는 이제 상장하고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죠. 그리고 에코앤 드림도 최근에 이제 그 증설 이슈 나오면서 올랐다가 자사주 매각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고, 에코프로 HN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는 지금 전에 첨가제라든가 도가니, 도펀트 뭐 이런 것들 이제 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갈 것인데, 뭐 첨보야 뭐 하염없이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부품 쪽에서는 TC 스틸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 나왔고, 사마 알미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그 대략 한 3분기 때 고점 나오고서 지금 조정세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그 인터배터리 이후에 동국산업이라든가 동원 시스템즈가 지금 급등세가 좀 나타났다는 것이고, 장비주들도 다 지난해 7월달에 고점입니다. 이제 한나기술 DNT가 이제 쌍고점이 좀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장비주들은 최근에 하나기술 말고는 딱히 지금 반등을 잘 못하는 모습들인데, 주가 위치상으로 워낙 낙폭되고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지만은 대체로 이제 이런 장비보다는 그러니까 소재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섹터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신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그룹주 위주로 많이 갖고 계시고, 뭐 배터리 셀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은 뭐 배터리 8대 종목이라든가 그런 종목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이제 거기 이제 많이들 갖고 계셨던 종목들이 안 좋은 거지,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포트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전액 쪽에서 지난해 말부터 많이 투자하신 분들은 계좌 좀 다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배터리셀 그리고 리튬 양극재 전액, 전구체, 부품, 장비 등 2차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2차전 내에서도 주가 흐름은 차별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런 거에 몰빵하신 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 다변화는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한 종목에 몰빵해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엔캐만 몰빵해서도 안 되고 에코프로만 몰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전액, 뭐 동박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소재 종목 위주로 포트 구성하셔라. 2차 전지를 집중 투자를 하실 거면, 아니면 다른 섹터도 좀 섞여도 상관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향후 2-3년간 실적 성장이 가장 가파르고, 그리고 주가 상승률이 가장 큰 기업들을 선별해서 포트를 구성해서 비중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 종목들을 제가 이제 좀 지금 업사이드가 꽤 있다고 보지만은 굳이 투자 쪽에서 안 보는 이유가, 주가는 바닥권이지만 어쨌든 장비 산업 특성 자체가 실적의 피크아웃은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주선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증설 사이클 끝나게 되면 피크아웃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LG 에너솔루션이 최근에 그 장비 업체들 선정을 할 때 지금 탑 엔지니어링이 지금 거기에 그 LG 엔솔 쪽으로 좀 납품이 들어갔는데, 탑의 엔지니어링이 예전보다 약간 저가 수주를 많이 했던 업체예요.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 간에 일부 저가 수주 경쟁 우려도 존재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NT라든가 뭐 윤성이라든가 하나기술처럼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그게 덜하지만은 처음 시장에 들어오는 신생 업체들 때문에
지금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장비 쪽은 좀 선호도는 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2차 종목들의 투자 종목들을 선정을 하실 때 일단 가장 북미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성장성이 앞으로 제일 크니까 북미 시장에서 캐펙스 투자가 가장 급증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고 그리고 IRA법에 의해서 FEC 규정에 대한 수혜가 큰 기업을 보시고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가 같이 있는 기업은 더 매력 있다. 그리고 이런 본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 있는 기업은 더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하는데 여기 뭐 바이오가 좀 더 실적에 나오는 그런 바이오가 좀 들어간다던가, 그리고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밀어주는 또 기업들이 있거든요. 2차 전지에서도 그런 기업들은 관심권에 분명히 두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국엔 2차 전지 소재 쪽은 핵심이 결국 원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을 가진 기업도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회사의 연가 경쟁을 잘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체인 쪽에서는 확실히 올해 가장 완성차 쪽에서는 성장성이 가장 크다가 보는 게 GM 쪽이니까 GM과 LG 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을 잘 보시고, 그리고 SK온 밸류체인은 업체들이 좀 고전을 하는데 현대차라든가 현대차 Y조인트벤처 현대차와 협업을 통해서 현대 기아차의 배터리 거의 다 SK온 NCM9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쪽에 보면 그 성장을 봤을 때는 SK온 쪽 밸류체인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올해 투자를 가장 공격적으로 하는 게 삼성 SDI 쪽이고, 그리고 하니까 삼성 SDI 쪽의 밸류체인도 같이 좀 잘 보셔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매력도는 순서는 그 소재가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셀과 부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비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객사가 어떤 고객사가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인 포드가 좀 잘 못하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예전의 실적과 지금의 이제 적자 구조가 좀 다른 거는, 그 전에는 이제 지난해만 해도 수율이 잘 안 나와서 수율이 뭐 80% 밑에 떨어지고 올랐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적자가 나왔다고 보면은, 지금은 이제 수율은 90% 이상 다 잡았다 그래요. 전보험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캐펙스 때 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자금 부담이 생기는 거죠. 당장 이게 아직은 적자인 상태에서 투자는 많이 돈은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부침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금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결 방법들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으니까, 이따가 이제 오늘 배터리 셀 얘기를 또 할 거거든요.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